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머그컵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고 있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 후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마지막 방어선이 38,530달러이다.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32,85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내비추었으며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35,000달러 단기 지지선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견해를 비치는 등 다소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이죠. 이 코인데스크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과 관련하여 분석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단기 트레이더 비트코인 매도 압력을 촉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하락 원인으로 미국 세금 신고 마감과 어두운 거시적 환경을 꼽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 시즌인 1월 1일에서 4월 15일 암호화폐를 매도했었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크로적인 요인의 경우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월요일 한때 2.88%를 터치하며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기술주,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세를 촉발하고 있다. 바벨 파이낸스의 파생 상품 책임자의 경우 또한 비트코인과 주식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한 것이 비트코인 4만 달러 아래로 하락한 주된 이유일 수 있다. 이 세금 신고 마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결정적인 가격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크립토컨트 마케팅 책임자의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암호화폐 보유량이 상당한 단기 트레이더가 매도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하는데 한편 풋콜 비율은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는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하락에 베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과 관련하여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죽어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거대 기관들의 시장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조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의 진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예,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또한 물건 한 번씩 구매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 티몬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연도 안에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으로 새로운 기회에 노리는 티몬, 이르면 연내 코인을 발행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티몬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다고 하는데 이 티몬을 창업했던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이 가상화폐 테라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코인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 티몬은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사업 계획서인 이제 백서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티몬에 입점해 있는 특정 브랜드에서 물건을 사면 브랜드 토큰을 받고 그 토큰을 모으면 티몬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티몬은 이 티몬 코인을 외부 거래소에 상장시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LG전자의 코인 거래소 이야기와 대한민국 1등 자산 운용사라고 불리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또한 코인 은행을 만든다는 소식, 이 외에도 최근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등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과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러시아 재무부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1인당 연간 암호화폐 매수액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1인당 연간 최대 암호화폐 매수액을 9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통화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일반 러시아인은 매년 최대 60만 루블, 한화 9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으며 또는 이 또한 이제 특별 시험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연간 최대 5만 루블, 한화 72만 원 정도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적격 투자자 또는 디지털 통화 전문 투자자는 한도 없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통화는 러시아에서 재산으로 간주가 되게 되는데 이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는 최소 3천만 루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암호화폐 사업자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디지털 통화 보유자 기록을 보관하며 이를 거래 정보 저장 및 백업, 내부 감사 수행 등 여러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 블록체인 전문 현지 변호인의 경우는 이 정부의 요구사항이 너무 가혹하다, 대형 금융기관만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앞서 코인리스트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되었다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연간 900만 원밖에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갑자기 이러한 정책들과 법안들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이는 어찌 보면 상당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러시아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통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지난 2월부터 암호화폐를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을 하였죠. 시간이 갈수록 루블화의 가치는 떨어지며 이러한 러시아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 또한 본인들의 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에 러시아는 루블화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민들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은행협회에서 소식이 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은행협회 비수탁형 지갑의 암호화폐 보관 금지를 촉구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300개 이상 러시아 은행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러시아 은행협회의 경우는 비수탁형 지갑의 암호화폐를 보관 금지할 것을 현지 의원들에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채무자나 범죄자의 비수탁형 지갑에서는 암호화폐를 압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협회는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암호화폐를 보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네요. 또한 기관의 지갑 프라이빗 키 제공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바이낸스의 경우는 지난 2월 러시아 은행협회에 공식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에서 채무자나 범죄자의 압류가 어려워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재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때 러시아 시민들의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일단 전쟁부터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았을 때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유리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데 소송 관련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SEC 리플 소송 디스커버리 절차 마감 큰 진전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미국 로펌 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의 경우는 지난 주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사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절차 마감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놀랐다. 이는 해당 소송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미국 사법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와 관련 그는 이제 잠재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는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 내용이 담긴 이메일 공개 여부와 소송 일정에 대한 조정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노골적으로 소송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던 미 SEC가 디스커버리 절차를 마감했다는 것은 슬슬 이 소송을 정리하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놀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소송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SEC가 리플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었지만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끝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의 경우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도 국제사회의 필요성들을 깨닫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게 이 시장의 명확성을 이제 정하기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사와 SEC의 소송은 규제를 정하는 데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할 텐데요. 이 소송은 말 그대로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송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소송인 리플사 방향으로 긍정적인 상태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적으로 완비가 된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온 현물 비트코인 ETF 또한 승인이 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가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양지로 올라오게 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12월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보고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한 24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즌이 정말 종료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 가격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시장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자금들은 유입이 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며 떠나고 있는데 기관들과 고액자산가들은 더욱 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1년 안에 2년 안에 큰 수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이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계좌에 좌절이 되고 내가 왜 코인에 투자를 해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맘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투자는 지루한 법이며 위대한 투자는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백 사고, 차 사고, 집을 사려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터닝 포인트, 즉 경제적 자유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과연 3년 뒤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지난 2018년, 2019년 당시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 보시던 투자자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과연 2017년, 2018년에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홀딩했다는 것이 앞으로 4년 뒤, 5년 뒤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2021년도에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 2017년, 2018년도에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홀딩한 분들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뒤 2025년 지금 시기에 투자를 하며 홀딩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과연 2025년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이고 뭐 저런 고점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나, 보이지도 않다, 고점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며 여러분들 주변에는 코인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단순히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핀테크의 혁명, 금융의 변혁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